우리 이정주 기자가 지난주 일요일에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현장에 직접 다녀왔는데 일단은 네. 현장 분위기가 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야, 제가 그 사실은 그 제보를 받고 내려갔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 관련해서 위두훈이 분들이 유사 선거 사무소에 하나 운영하는 것 같다. 아, 유사 선거 사무소를 운영하는 의혹이 있다. 네, 의혹이 있다. 제보를 이제 여러 군데서 받았어요. 사실은 이게 벌써 한 3주 됐거든요. 근데 이제 주변에 하는 말이 이게 너 아니면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아, 대한민국 기자 중에서 네, 네가 직접 내려와라. 그래서 제가 직접 칼 하나 차고 내려갔습니다. 그냥 혈혈 단신으로. 그러니까 핸드폰 하나 차고 내려가지 보니까 네. 저희 카메라도 못 오겠어요. 이런 거 하다가 괜히 걸린다 우당탕탕 하다가 다 빠져 있어가지고 제가 6시간 잠복 근무를 했거든요. 거기서 6시간 동안 땡볕에 그러니까 첫 차 타고 내려가가지고 새벽 5시 반 차 타고 내려갔어요. 그것도 입석이었다면서 얘기 들어보니까 네. 중간에 천안 이후에 3시간을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그거는 이제 비하고 그 제가 처음 가서 깜짝 놀란 게 거기가 이제 북구가 그 덕천동 일대예요. 이제 부산 북구가 부산역에서 좀 멀거든요. 30분 걸리는데 어느 구간에 딱 들어가니까 그 제가 처음 그 덕천 사거리라고 정명희 그 부산 구청장 구청장 민주당 후보 네. 그 후보와 박민식 여기 재보궐 후보 국민의힘 이 후보가 같은 건물을 쓰고 있어요. 그 사거리에 딱 거기서 우회전하는데 그 두 후보의 사무실이에요. 그 사거리는 한동훈 전 대표 그 사무소는 여기서 800m 떨어져 있어요. 여기는 한동훈 쪽 사람의 거기 나와바리가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그쪽 자기 홈타운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 딱 가니까 사거리에 다 흰색이야. 모자가 다 흰색 쓴 선거운동원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선거운동원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선거운동 숫자는 정해져 있고 정해져 있죠. 네. 원래. 왜냐면 이게 일당을 줘야 되니까 선거 비용이 정해지기 때문에. 근데 자원봉사라는 명분으로 물론 자원봉사 할 수도 있죠. 할 수 있죠. 그거는. 네. 근데 자원봉사를 하신 분들이 그 위두훈이 분들 딱 보면 이제 5060 어머님들 위주로 돼 있는데 이분들이 제가 한 몇 달 전에 잠실 콘서트장에서 봤던 분들이 그대로 내려온 거야. 야, 그래서 차가 우회전 할 때마다 다 인사하고 이분들이 야, 자원봉사자 분들이 장난 아니에요. 그렇구나. 네, 저도 그래서 사실 저도 기자지만 언론으로만 봤거든요. 그래서 기사를 보면서 저도 그랬어요. 아, 있어야 얼마나 있냐 또 뻥치고 있네. 기자들이 또 MSG 쳤네는데 제가 내려가 보니까 진짜 장난 아닌 거예요. 야, 그렇구나. 사거리 뭐 기본적으로 비율이 한 7대 3이에요. 그러니까 100을 봤을 때 70%가 흰색이고 그 중에 그 30%가 20% 하정우, 10% 국민의힘, 박민식. 선거운동원이 그 시각적 효과가 큰데 그러면은 엄청 커요. 그래서 길가마다 그 교차로뿐만 아니라 교차로는 사람들이 많이 타는 차에 인사하는 거고 길가에도 위두훈이 자원봉사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문제의식을 얻었죠. 이분들이 땡볕에서 12시간 동안 서 있을 수가 없다. 어딘가는 앉아있게 돼 있다 무조건. 물도 먹어야 되고 물론 휴식을 좀 취해야 된다. 어딘가는 가게 돼 있다. 아지트가 무조건 있게 돼 있다. 그게 보통 뭐 카페나 이런 데 가기도 하는데 카페도 만만치 않거든요. 왜냐하면 선거운동원들 우르르 오면 카페 장사 잘 안 돼요. 그럴 수 서로 있죠. 정치적 이해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카페도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면 갈 때마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뭔가 있을 거네 해서 이제 제보를 받고 그 장소를 특정을 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장소를. 그래서 제가 주요 지점에 이제 옮겨다니면서 잠복을 시작했죠. 그러니까 아니야 다를까 한 3시간 후에 한 10시 반 정도에 그날이 좀 더웠거든요. 땡볕이 막 내려쬐니까 3, 3, 5 어딘가로 가더라고요. 아, 그 흰 옷을 입은 자원봉사자 분들이 혼자는 절대 안 갑니다. 한 3-4명씩 다녀요. 어디로 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동선을 이제 미리 좀 그려놓고 추적을 했죠. 추적을 한 끝에 이제 오후 1시쯤에 발견했습니다. 아, 발견했어요? 발견했죠. 네, 왜냐면 간판이 없는 곳이거든요. 아니 그러면 발견했으니까 뭔가 이제 우리가 흔한 말로 기자 용어로 꼭지를 따려면은 가서 뭔가 덮치고 그쵸. 이게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 겁니까 그쵸. 그러면? 근데 그 아시겠지만 제가 좌파 태극기라서 제가 한동훈 또 당원 게시판 이거 취재를 했기 때문에 위드은이 분들이 절 싫어해요. 네, 얼굴만 보면 이정준지 알지 일단. 아니 제가 뭐 맞는 게 두렵다는 게 아니라 괜히 맞다가 기사를 그르칠까봐 기사를 나 때리다가 이거 튈까봐 그래서 숨어 있다가 이제 보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첫 도착했을 때 교차로에서 위두훈 이분 한 분을 인터뷰를 했어 사실은. 아, 교차로에서 도착하자마자 아침에 해갖고 인터뷰니까 그분은 혼자 오셨는데 제가 전지 몰라요. 아, 이정주가 이정주 모르고 제가 마스크 쓰고 왔거든요. 네. 갔는데 그분 모르시고 수도권에서 오신 분인데 혼자 왔다. 남편하고 아들은 모른다. 나는 여기 방 잡고 14일 동안 운동하다 가겠다. 아주 순수하신 분. 저는 이런 분들 욕하지 않아요. 이분들은 가스라이팅한 교주가 문제인 거지. 위드우리 분들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했는데 그 중에 길에서 한 분이 저를 알아본 거야. 아 길에서 네. 저 이정주다 보니까 제가 원래 듣보잡이거든요. 근데 와 위드니 분들 몇 명 알아본 거야. 이정주 기자인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눈에 레이저를 쏘면서 그래서 어머님 이정주입니다. 뭐 피할 거 제가 죄졌어요? 제가 피할 것도 뭡니까? 당당하게 해가지고 이럴 때는 네. 그래서 어머님 맞습니다. 뭐 하길래 뭐 우리 한동훈 대표 맨날 조롱하고 욕하는 기자 막 하길래 제가 어머님 뭐 조롱까지는 제가 인정하겠는데 욕은 안 했어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네. 또 이제 그분들이 몇 명이 저를 초반에 알아봤기 때문에 제가 원래 1박 2일 정도 좀 긴 시간이 그 취재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미 제가 한번 꼭지가 따였잖아요. 그럼 이게 전파가 되거든요. 이정주 내려왔다. 당연히 그렇겠지. 네, 그래서 그 일요일 날 그날 무조건 마무리해야 된다. 그날 내가 부산에 기사를 쓰고 올라간다. 마음으로 그 잠복금을 좀 세게 했죠. 계속. 원래 적당히 하려고 그랬죠. 그래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네, 기다렸죠.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만한 행위들이 실제로 목도하니까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게 이제 일반인들이 잘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면 공직선거 87조와 89조는 이제 87조는 원래 선거운동에 이제 제한을 두는 게 있어요. 그걸 말하는 거고 이제 대리 선거 운동 뭐 이런 걸 제한하고 89조는 그러니까 뭐 개인 간의 사적 모임이 예를 들어 그 명의로는 선거 운동을 못 한다 이런 내용이고 87조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임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친목 단체, 동창회 이렇게 선거 운동 못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선거법이 좀 얼기설기한 게 있는 게 제가 선관위에도 물어봤거든요, 이 조항을.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동창회라는 외피를 쓰고 실제로 동원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어느 바보가 그걸 동창회로 출범시켜요. 만약에 제가 구교영 기자랑 그 선생님을 이용하겠다. 내가 재벌이야. 내가 나중에 후불로 현찰로 처리해줄게. 당장 계좌 이체하면 안 돼요. 내가 나중에 일당 100만 원 줄게. 하면서 동원해. 그럼 외피를 씌울 때 구교영 기자 혼자 왔고 김가수 선생님 혼자 왔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시키지. 이걸 누가 껍데기를 씌우냐고요. 당연히 만약에 완전 범죄라면 만약에요. 그렇게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이 조항은 있지만 잡아낸 게 굉장히 힘들어요. 생각보다. 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내막은 선관위가 조사가 들어갔는데 거기 자원봉사자들이 서너 명이 이게 왔다 갔다 하고 누군가 이제 안에 이제 제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그 앞에서 이게 이제 주말이니까 그 전에는 평일에 주말이니까 북적북적 많이 다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소문이 좀 났나 봐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그 앞에서 신고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50대 아저씨였는데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저도 잠복하면서 복귀했는데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 그분이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아 경찰도 그럼 출동했어요 그날에? 처음에 경찰이 도착했고 네. 덕천 지구대가 도착했고 그 다음에 부산 북갑 선관위가 도착했거든요. 그러니까 얘기 중인데 선거사무소에 준하는 어떤 공간이 확인돼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간판이 없는. 그러니까 유사선거사무소라고 의심되는. 의심될 만한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신고 행위와 취재 행위가 있었다 이런 말씀 드는 거죠. 그걸 신고를 하면 이제 경찰이 왔고 선관위도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니까. 이게 유사선거사무소냐 아니냐는 조사를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 이제 도착을 하고 문을 여니까 경찰이 왔고 선관위가 한 2, 3분 후에 왔어요. 그래서 막 복작복작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따라 들어갔죠 잠깐. 따라 들어가서 보니까 안에 이제 생수 있잖아요. 생수 이게 한 제가 눈에 본 거만 한 예를 들면 한 150개 이상 있었어요. 이렇게 쌓여가지고. 상수가 좀 있었고. 네. 그 이제 나눠주는 거죠. 네. 나눠주는 그 선거 운동원에게. 원래 이게 기부행위예요 그러면. 그럼 안 되는군요 원래는. 안 되죠. 원래 기부행위니까 안 돼요. 밥 사주고 물 주는 거 안 돼요. 근데 물은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게 있었고 안에서 그 여기 임대차 계약서를 그 임대를 하는 분이 있거든요. 임대인 있고 임차인이 있는데 그렇겠지. 그분이 처음에 딱 들어가니까 강하게 저항을 하는 거예요. 강하게 저항을 하면서 나 여기 선관위에 다 물어보고 차린 거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위드니분들이 자원봉사자가 와서 쉬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걸 세팅한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선거법 위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네네.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한동훈 캠프 내지는 한동훈 대표를 돕는 의원들, 친한계 의원들 누군가와 연관이 있으면 이거 100% 걸립니다. 요 분은 이제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따져보는 절차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현장만 이제 급습했고 그날은. 근데 이정주 기자 설명 따르면은 정말로 그 북구라는 선거구에 어떻게 보면은 그 부산 전체 중에서도 일부인 건데 거기에 그렇게 흰옷 입은 분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는 유권자들의 끼치는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제 많이들 와서 기세 싸움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반면에 이제 하정 후보 같은 경우는 한 사람 채면서 이렇게 낮은 선거 운동을 한다. 그렇죠. 네. 심지어 시장 선거도 그렇다고 그러네. 전재수 시장 후보의 선거도. 네, 박형준은 쇠머리 모습을 많이 보이고 전재수는 이 각종 직능 단체를 찾아다니면서
물밑 오히려 더 낫다는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알짜 같은 운동을 한다. 네. 근데 이제 현재까지 국면에서 보니까 한동훈이 치고 나가는 여론조사가 지금 막 그러니까요.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 경험이 틀렸으면 좋겠는데 항상 똑같았어. 가령 어느 한쪽이 기세가 무지하게 높잖아요. 네. 이번 지방선거 초입에 보면 정말 민주당 기세라는 게 하늘을 찌를 듯 했다고. 한석 경북 빼고 다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반드시 시간이 흘러가면 밀물 썰물처럼 내려온 때가 있다. 한번 반드시 내려오고 저쪽 기세가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지만 오르다가 다시 이게 역전되는데 네. 지금이 딱 그 타이밍이거든요. 이건 경험의 얘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한 번쯤은 맞이해야 될 역풍의 시점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하정우가 선거운동을 참 잘 못했다. 전략 접근 방식이 잘못됐다. 그리고 싸움도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데 그거는 이제 판단이 다 다를 거야. 선거 그러니까요. 결과가 나오면 또 결과에 맞게 다들 그렇겠죠. 이제 붙일 네. 거 아니에요. 근데 하정우 후보의 그 미숙함 있잖아요. 대중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말이 이렇게 수월하게 나오질 않고 너무나 순수해 보이고. 네. 저는 하정우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사람이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고 국가에서 중용된 존재라는 걸 모를 사람은 없겠지 설마. 지역에. 예, 네. 부산 북구 지역 사람들도 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보낸 사자다 이런 입장으로 그냥 지금처럼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은 해요. 다만 여론조사를 보면 그냥 가슴이 덜컥덜컥 철렁철렁하는 내려오는데 분들이 많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근데 네. 다만 이거는 항상 생겨나던 파고의 일환이다. 그 얘기는 네. 제가 분명하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코코순이 대방님, 이화인님, 이동균님, 해피님, 8432님, 6706님, 6706님, 날티 이정주 매력 있어. 역시 이정주. 누가 이정주를 듣보잡이래? 이런 말씀 아, 주시면서 저는 제 주제를 합니다. 오늘 굉장히 이정주 기자의 팬들이 많이 들어오신 것 같고 우리 뒤집힌 마우스님 같은 경우에는 이정주 기자님 멋지시다고 하면 슈퍼챗까지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지금 경향신문 기자가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정치 비상구 듣고 계시다고 문자까지 주셨는데요. 기사님 운전은 안전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렇게 가보면 아니 말씀대로 근데 지지자들이 많이 철렁하는 게 그 최근에 세계일보 의뢰로 한국갤럽 조사가 있었는데 조사 기간은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한동훈 36, 하정우 35, 네. 박민식 19가 나왔고 그 전에 리서치 조사 결과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34.6, 하정우 32.9, 박민식 20.5. 그 전에 했던 매트릭스 조사 조선일보 의뢰로 했던 조사 같은 경우에는 하정우 39, 한동훈 33, 박민식 20인데 뭔가 큰 흐름이 한번 이렇게 꺾이는 분위기가 들다 보니까 지지자들이 불면의 밤을 보내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처럼 이제 3자 구도로 갈 때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지금 이렇게 기세 싸움 하는 거가 많은 경우에 선거에서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 그 지역민들이 볼 때는 이게 꼴사납기도 하고 속마음 표출도 안 하고 네. 이런 가운데 조용히 그냥 찍을 표를 찍을 텐데 우리가 다 알듯이 부산 너무 어려운 데잖아요 원래가. 근데 전재수가 일궈놓은 그게 어디 가겠는가. 그래서 저는 그 간절하게 물론 하정우 후보가 되길 바라지만 그 지역에 사는 지역민들의 마음도 좀 조금 믿고 싶어요. 아 진심을 믿고 싶다. 네. 우리 고장 원하는 사람. 한동훈은 그냥 어디서 날라와서 툭 위에 얹혀진 사람 아니에요. 기회 닿으면 어디로 튀겠지. 그런 생각 안 할까? 그러니까 너무 이제 기대 섞인 얘기인데 네. 여론조사 결과만으로 너무 그 매달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고요. 사실 뭐 민주당도 만약에 결심을 한다고 하면은 뭐 선생님 같은 분부터 시작해가지고 명사들이 단체로 내려가서 선거운동을 조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하정우와 전재수의 선거운동을 믿어보고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네. 하정우가 유명한 사람 끌어모으려면 당장 뭐 바글바글 하지 그걸 왜 못해요? 그러니까요. 네. 청와대 수석 출신인데. 하여간 지금 선거라는 건 언제나 지켜볼 때마다 참 마음 저리고 힘들구나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여당의 입장에서 이렇게 선거 판세를 바라보면 조금 더 이제 큰 틀에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선거를 바라보는 마음이 뭐겠어요? 각 지역의 뭐 군수, 시장, 도지사 뭐 이 사람들이 잘해주길 바란다. 이건 기본인데 그거보다는 이재명이라는 정말 이런 사람이 있나 하는 어떤 걸출한 리더가 나왔어. 그래서
대통령서부터 지자체 전체까지가 모세혈관처럼 연결돼서 한국 전체가 팀 코리아로 한번 단합돼서 불쑥 움직이는 체험이 필요해요. 바꿔보자. 네. 진보들 모두가 싫어하는 그 독재 시절에 그 독재 시절의 성과가 있잖아요. 박정희 때 전두환 때 그게 전체가 총동원 체제로 불끈 움직여서 이룬 성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독재가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해야만 되겠지만 저는 그 현실로서 그걸 체험한 사람이니까 그런 건데 지금처럼 민주화된 세상에서 이재명 같은 리더가 있을 때 이럴 때 울산도 부산도 전라남북도 어디든 경기도 어디든 여당으로 바꿔본다면 전체가 한 번은 팀 코리아로 한꺼번에 움직여서 예산 분배 같은 경우도 효율적으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다면 가서 사장되는 교부금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많은 정도가 아니라 3분의 2는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는 것 같아요, 지역에. 근데 이거를 지역 발전에 여러 형태로 여기는 뭐 AI 과학 도시가 될 것이고 저기는 문화 도시가 될 것이고 해서 분배해서 효율적으로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을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이 돼요.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가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중요한 선거다. 그러니까 부산 시민분들도 그 속안에 생각이 있을 거예요. 옛날 부산이 아니라 지금 계속 소열악해 가던 부산인데 맞아요. 해양 수도가 되겠다, 북극 항로의 중심이 되겠다 할 때 이거는 국가 예산을요 덤프트럭으로 싸다가 보여야 되는 일이라니까. 왜냐하면 일본도 중국도 러시아도 다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뒤처진 셈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냥 돈을 갖다 쏟아 부어서 AI로 움직이게끔 하는 체제 속에서 북극 항로에 기착지가 될 수 있을 텐데 그걸 야당이 어떻게 그걸 한단 말이에요. 저는 부산에 올해 그 뿌리를 내려서 사시는 분들의 깊은 자기 고장에 대한 사랑을 좀 믿고 싶어요. 그런 신뢰의 말씀을 주신 거고. 근데 보면 최근에 박민식 후보가 참 이렇게 특이한 반응인데 여론조사에서 계속 이렇게 하락 추세가 좀 있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말을 했거든요. 특정 후보 측이 여론조사를 객관적 데이터 수집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론을 왜곡하고 선거에 악용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 쉽게 말하면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조사의 방식들이나 표본 같은 것들이 오염됐을 수 있다. 이런 주장도 하는데 선거 복판에서 이런 전략까지 쓰는 거는 정말로 지금 절박한 심경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조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유선전화 부분 있잖아요. 이게 유선전화는 왜 유선전화를 20% 넣고 막 얘기를 하냐면 그 보통 전국 단위에서 가장 투표율이 높은 거는 대선이에요. 대선이 한 80% 나오고 많이 나올 때. 그리고 총선이 한 60에 70 정도 투표율 가죠. 기준으로. 네. 근데 지선은 많이 나올 때는 한 60 가지만 안 나올 때는 50% 정도. 54, 5. 네. 그러면 인구의 절반이 찍는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냉정하게 지금까지 지선을 데이터를 좀 지역구별로 분석해 보잖아요. 특히 부산 북갑도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이 찍어요. 10명 중에 5명이어도 그 중에 5명의 20대가 표본이 들어가질 않아요, 많이. 그러니까 5명 중에 4명이 50대고 뭐 한 명을 가지고 나눠 먹는 거예요, 거의. 그러면 사실 이게 투표가 어떻게 보면 과대대표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여조는 기본 방향이 전체를 스프레드 시켜가지고 이거를 균질화 시켜요. 그러니까 연령대별로, 성별로, 그렇죠. 뭐 지역별로 다 나누는 거지. 그렇죠. 네. 그렇다고 미리 예단해가지고 너는 투표장에 안 나올 거야. 그거를 가중치를 하면 끈 왜곡된 여조가 되죠. 그렇지. 네. 여론조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론조사는 그래서 수치상으로는 맞지만 행태상으로는 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박민식 후보가 그런 부분들 지적한 거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이렇게 소팅을 해서 뽑게 되면 물론 소팅해서 뽑았을 때도 이 정도 낮진 않았어 옛날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박민식 후보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고 쪽팔리죠. 쪽팔리지만 지금은 이렇게 오염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나 조금 연령층이 청년보다는 장년층이 박민식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아마도 상대적으로. 국민 당원들의 그 계층 20대가 많지는 않아요. 네. 특히 부산 같은 데는 숫자적으로 봤을 때도. 그러니까 박민식 후보는 당원들이 와서 결집 투표를 하게 돼 있는데 이걸 이렇게 반영하면 당연히 한동훈이 나보다 높게 나온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 제가 이제 내려가서도 캠프랑 통화를 해봤어요. 근데 박민식 캠프 쪽에서는 야 진짜 속마음이 물론 저희 추론입니다. 진짜 내가 안 되더라도 차라리 하정우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느낌이었어 보니까 지금 전화해 보면 이거는
자기 이거 원래 내가 당선돼 나가는 게 선거잖아요. 근데 박민식 그 캠프 관계자들의 뉘앙스를 들어보면 어차피 튼 거 내가 안 돼도 상관없어. 대신에 한동훈 절대 안 돼. 한동훈이는 절대 안 된다. 이게 네. 어감이 느껴진다니까요. 어감상. 아니, 뭐 딱 대놓고 저한테 말하긴 그렇죠. 왜냐면 제가 기사 쓸까봐. 네, 근데 네. 이 대화를 해보면 절대 차라리 하정우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아요. 아니 근데 진짜로 이게 뭐 그 이 글이 뭐 사실이냐 아닌지는 검증을 한 번 더 해봐야 되는데 친한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방금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어떤 거냐? 박민식 캠프 핵심 관계자 PC가 주변 사람들에게 돌린 문자다고 하면서 그 내용을 소개를 했는데 앞에는 한동훈 비난이에요. 쭉 해놓고 마지막에 최후의 카드 하정우 지지선언 이렇게 써놨다는 거야 지금. 박민식이. 그러니까 박민식 캠프 이제 관계자라고 그 김종혁 전 최고가 주장하는 사람의 글이 이렇다고 하면서 이게 바로 진실은 모르죠. PC의 혼자 생각이냐 박민식 후보의 속마음이냐 이렇게까지 묻고 있는데 정말 이 피 터지는 싸움의 전장을 보다 보면은 정말 속내가 박민식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도 갖고 있나 이런 의문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동훈에 대한 그 부정하는 심리가 국힘 내에 상당 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이제 행태가 문제겠죠. 어느 쪽으로 기울어서 그러니까 야당 내에서 한동훈 쪽으로 기울었네. 그러면 우르르 딸려갈 것이냐. 죽어도 한동훈은 막아야 될 것이냐인데 네. 그동안의 흐름을 보면 서로 이건 정말 완전히 왼수처럼 멀어진 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사실 기대하는 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글쎄 선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해사법원 설치하러 부산에 한번 방문하실 수도 있고 오늘도 동남권 투자공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네. 빠른 설립과 이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도 하셨죠. 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펼쳐나갈 계획들과 하정우가 얼마나 연동돼 있는지를 조금 더 열심히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청래 대표를 포함한 유명 정치인들 또 사회 유명인들이 우르르 가갖고 할 수 있지만 네. 기세 올린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네.